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오늘은 경제교육 2탄으로 또 다른 경제교육을 독특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3살의 노후 대비라는 주제로 4년째 경제교육 진행하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경제교육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경제교육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자산관리, 그다음에 투자, 노후 대비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산 관리요? 네네. 애들 자산 없지 않나요? 자산이 없는데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희처럼 이제 만들어 그렇죠. 나가는 과정이니까. 네. 네. 실제 돈으로? 맞아요. 가상의 화폐로 아. 교실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른들이 네.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런 게 좀 약간 특별하고 네. 이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의 자녀 투자 교육이나 뭐 이런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혹시 지한쌤만의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쵸. 엄청난 이벤트가. 네. 그때 이제 금융 관련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 만들어지고 네네. 저도 그런 거에 노출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막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 전략을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중요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의문점들은 아니 이런 거 근데 물론 제가 그때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 경제를 선택했는데도 그 또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나는. 근데 그때 제가 코로나 때 그런 이벤트를 겪을 때 공부했던 것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약간 좀 실용적인 이런 금융교육을 애들한테 하면은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그 선택 과목 고등학교 때 네. 경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좀 경제를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선택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경제 하면은 보통 이제 뭔가 돈에 대해 배우고 네. 뭔가 좀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사실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하는 거고 근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뭔가 옛날 몇십 년 전 경제학 이론 학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배우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선택했습니다. 돈에 대해 좀 배울 줄 알고 했는데 전혀 아니라서 실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능은 쳐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점수는 잘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원래 좀 지한쌤은 학창 시절에 경제든 돈이든 좀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학창 시절에도 뭐 초, 중, 고 관심 있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좀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냥 어쨌든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조금 공부만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그래도 또 경제에 또 관심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였군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로서 13살의 노후 대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6학년이면 13살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5살씩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교실 속에서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4월 달에는 군입대하고 그 다음 달에는 대학교 진학, 결혼, 그다음에 그 사이에 쭉 투자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은퇴하고 노후 대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 12월에 되면 이제 58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은퇴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8세. 현실 고증. 정확하게 딱 맞춰서. 와, 근데 이걸 직접 맨 처음에 시도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에요? 계기는 그래서 아까 그 코로나 시기를 겪고 겨울방학 때 이제 혼자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막 혼자 방학 때 학교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애들한테 야, 돈 중요해. 야, 진짜 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너무 좀 꼰대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좀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투자도 사실은 물려보면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 공포감을 약간 그 계좌를 못 열어보거든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면은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미래도 좀 밝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특별히 이 단계 중에서 좀 애정을 갖고 소개해 주시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통장 쪽이고 두 번째는 1년간 지속되는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와. 네,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교구가 필요한데. 네, 제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처음에 그 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자산관리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통장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1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기본 루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고정지출을 빼요. 정해져 있어요, 고정지출이. 네. 먼저 빼고, 그다음에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진짜 맨 마지막에 남는 돈으로 너희가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을 루틴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군대 때 이거를 막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일단 경제생활 시작할 때 제일 절실한 어떤 기술은 그러니까 돈이 내 급여 통장에 꽂혔을 때 그 다음에 관리나 매뉴얼이 필요한 건데 그게 공교육에서 없잖아요, 사실은. 용돈 기입장만 쓰게 하는 게 끝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바라는 점은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이거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통장을 4개로라도 뭔가 만들어 놓는다면 그 친구 이미 저축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소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대단하네요. 저도 사실 교실에서 해보면 사실 하나의 기입장으로 지출 기록을 하고 여기 안에 같이 저축했던 것도 이제 같이 기록을 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통장을 아예 이렇게 실물로 쪼개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교실에서 돈을 줘보면 학생 중에서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먼저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한 학생들. 근데 그런 학생들은 반응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재미난 리액션 없었는지. 이게 원래 4번인데 막 2번 바꾸고 싶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금융교육 진행을 할 때 약간, 그러니까 좀 사회초년생 되기 전에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의도가 아이들한테 좀 주입이 됐는지 마인드셋부터 하고 약간 그렇게 됐는지 아이들 수업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애들이 벌써 야 이거 나중에 나이 들기 전에 뭐 하나 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소비를 나중에 해야 돼요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뭔가 그렇게 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말에 따르면 이런 이제 뭐 루틴을 만들기 전에 그런 마인드셋을 위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 설명도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주로 얘기들을 애들한테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런 걸 따로 하진 않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세계관을 설명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소비를 뭐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 너희들 자유야. 근데 12월에 58살 되는데 그때 너네 그때부터 돈을 못 벌거든요. 은퇴했으니까. 돈이 모아져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근데 고정지출은 계속 나가거든요. 아이들도 자리도 바꿔야 되고 12월에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정지출을 못 내면은 선생님이랑 남아서 같이 청소를 할 거야. 이제 못 내니까 너네가. 그러면은 아이들이 애초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와 하면서 막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먹기는 되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계속 실천하고 그게 이제 실천해서 쌓였던 것들이 좀 보이는 느낌인데 이게 엄청난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이제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말고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를 계속 채찍질은 아니고 당근 같은 게 있어야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강화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그 코로나 때 경험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막 자산 가격이 막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잖아요. 초년생 때는. 근데 그때를 보면서 제가 공교육에서 받았던 것 교육받았던 것들 한번 되돌아봤어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입시 공부만 진짜로 막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 막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 입시 막 너무 열심히 해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이 막 중학교 영어나 그런 것들을 막 풀고 있거든요. 수학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성비가 조금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시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도 내가 그러니까 물론 교육과정을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금융교육을 하는 게 얘네들한테 훨씬 가성비가 좋고 효과가 있다라고 제 스스로 좀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그렇게 이제 선생님 믿으신 거대로 이제 실천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들도 되게 즐겁게 잘 따라오고. 네, 너무 좋고, 그러니까 다들 해보셔서 알겠시겠지만 이거 하는 이유가 사실 자기 돈 쓰면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아이들 반응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실 전에 홍춘욱 박사님이 방문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네.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남학생 2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근데 돈 버는 방법도 저희랑 딱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장에 대해서 막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 그럼 코카콜라가 그렇게 배당을 늘려왔는데 코카콜라가 배당을 안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또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아이들이랑 좀 이따가 이제 ETF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개별주에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잘 주는 ETF에 그 모아놓은 주식들에만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막 너무 막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막 그런 방법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좀 희열을 느끼고 되게 조금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거 말고 일단 13살의 노후 대비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애들이 결혼도 그건 되게 인생에 이렇게 많은 되게 중요한 이벤트들을 겪으면 굉장히 재미난 이벤트잖아요. 교실에서 있을 수 있는. 혹시 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학생들 반응 같은 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반응이요? 잠시만요. 네. 결혼. 이제 하나는 있는데 이제 대학교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현실적인 건데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고학력자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 조금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그 투입한 시간과 비용 대비 어떤 그런 결과가 없다던가. 그래서 저희 반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이제 주사위로 금리를 정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거 내서 대출이자나 그런 건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그 친구가 또 뽑아낸 그런 것들이 많이 적은 거예요. 그 친구가 막 한탄을 하면서 이럴 거면 대학교 안 가는 게 낫네, 막 이렇게 하는 게 영상에 찍혔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학 모두가 다 간다고 하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고 아이들이 거기서 약간 좀 많은 것을 얻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약간 그 얘기를 아이가 입으로 내뱉으면 학부모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쵸. 가정에서의 가치관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학부모님들의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올리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토론한 결과라던가 그런 거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제 좀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귀엽게 봐주실 수도 있겠다. 일종의 또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니까. 이게 실제 인생을 사전에 모의로 경험해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영상이랑 사진 올리면 학부모는 일단 되게 재밌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반응이 주로 어떠세요? 어머님들의 반응은 일단은 너무 보통 저희가 교육능력 개발 평가나 아니면 졸업할 때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편지나 보면 뭐 너무 감사하다 아니면은 뭐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은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아이의 초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김지한 선생님 하면서 뭔가 그렇게 기억이 날 것 같다 그런 분도 한 분 계셨고 다른 분은 이제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괜찮아요. 이런 하는 자입니다. 네. 그분은 이제 경기도 메신저에 있는 분이셨어요. 학부모신데 이제 교사시거나 그쪽 분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로 여태까지 봤던 선생님들 중에 가장 뭔가 믿음직스러운 선생님이신 것 같다.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반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13살의 노후 대비 이 대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모의 실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될까요? 네. 먼저 좀 다양한 금융 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혹시 실험 경제반 김나영 선생님 그분한테 많은 영감을 받아서 나도 그런 실험 같은 걸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 달러거든요. 이게 1달러짜리 100장인데 실제 달러요? 네, 아이들이랑 하려고 환전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하나는 이제 ETF 실험입니다. 먼저